안녕하세요, 여러분.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, 어, 6주차 시간입니다. 지금 그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데요. 오늘은요, 세터민들을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이해하고 응대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공부할 그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그룹만 우리가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.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할 이 세터민들은 사실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내지는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세터민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지난주까지의 수업을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? 지난주까지 수업을요, 우리가 좀 보면, 두 번째 주에는 현대 사회의 특징들,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정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3주차에 성경 속의 사회적 약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, 구약과 신약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누구로 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, 자, 그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회적 약자인 그런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. 또 이스라엘 민족, 유대인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또 대했나를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4주차에서는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. 2000년의 교회 역사, 그리고 약 500년의 개신교 선교 역사, 그리고 한국 교회 약 100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지난주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,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중요한 모금, 그리고 또 사람, 이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국내 입국 그 세터민의 규모를 보면요. 2004년에서 2016년의 이야기입니다. 이 규모를 보면 매해 많이 들어오면 한 3,000명까지 들어오고요. 예. 3,000명 가까이 되도록 음, 이 세터민들이 들어왔었고요. 그런데 2014년, 2013년 요 이후로 세터민들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이것은 북한에서 나오는 탈북민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아 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. 예, 살짝 줄어들기도 했습니다. 워낙 국경을 강력하게 통제해 가지고요.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 환경 때문에 또 세터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숫자가 줄어들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해석도 있습니다. 자, 세터민의 역사를 보면요. 세터민의 역사가 1990년 이전에는요, 그 휴전선을 정말 넘어오는 월남하는 사람들, 예, 아니면 그 북한에서 다른 나라로 외교관, 혹은 유학생으로 갔었던 사람들 중에 예, 남한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아주 드문 숫자들이죠. 뭐 1년에 뭐 정말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숫자의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아니 휴전선을 그렇게 넘어올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그리고 1993년에서 97년까지 그 북한에서 러시아로 그 벌목공을 많이 송출을 했었습니다. 아무래도 외화를 벌기 위해 가지고 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사람들보다는 싸고 예 그래 가지고 벌목공이 꽤 많이 나갔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북한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귀순하는 그러한 경우가 조금 있었고요. 그리고 1996년 이후로 북한이 기하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.
예, 정말 그 흉년이 그 한 해만 흉년 든 것이 아니라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고난의 대행군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, 저런 식의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때 이제 뭐 나온 게 꽃제비, 그래가지고 부모가 죽거나 아니면은 그냥 배고파가지고 중국까지 나온 거죠. 아니면 북한의 그 장마당 그런 데에서 그냥 그 동냥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, 그런 아이들을 꽃제비라고 불렀었잖아요. 예. 자, 이렇게 그 북한의 기아 때문에 대량 탈북을 하게 되었고요. 이 사람들이 동북아 루트, 몽골 루트, 그리고 중국의 외국 공간에 들어가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탈북한 상태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기 위해선 그 태국을 가기 위해 가지고 동남아 루트 내지는 그 북쪽으로 몽골로 가 가지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오는 몽골 루트, 아니면 중국 베이징에 있는 외국 공간들에 진입을 해가지고 그 외국 공간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그 외국 공간 진입 루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. 예, 이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돈입니다. 뭐 북한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동남아 루트를 알아서 오는 게 아니고 몽골 루트를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한국까지 데려다주는 그 브로커들이 있는 겁니다. 예, 한국까지 데려다주는 그 브로커들이 있으니까 그 브로커들은 이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. 예. 뭐 안 그런 분도 있었겠죠. 그 인권의 문제 내지는 그 선교의 관점에서 도와준 분도 있지만 또 경제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또 도움을 줬던 사람들도 있던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? 예,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에 오게 됩니다. 자, 이 세터민 중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로 이야기를 했을 때 2002년 전까지는요, 그러니까 2001년도까지는 세터민의 비율에 남성이 높았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휴전선을 넘어오려면 남성, 외교관 유학생 흔히 남성, 그리고 러시아 벌목공 흔히 남성이다 보니까 2001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한 탈북민 내지는 한국에 온 사람들 중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습니다. 자, 1990년에 한 100명 정도 되었습니다. 그런데 그게 2016년이 되니까 약 3만 명의 그 뭐 세터민의 숫자를 헤아리가 되었고요. 그리고 이제 매년 그 수백 명씩 예, 늘고 있으니까 이제 한 3만 3천 명 정도 내지는 3만 2천 명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왜 탈북을 하는 것일까요? 예, 이거는 우리가 그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. 그리고 왜 탈북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 초기에는 배고파서 그래서 생계형 탈북을 했었고요.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 남한으로 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2002년 이후가 되면서 이제 남한 사정도 알게 되고 북한 사정도 알게 되면서 야, 이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남한 가서 사는 것이 더 삶의 질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민형 탈북이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가족이랑 같이 나오는 그런 식의 탈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. 예, 한번 동영상을 볼까요? 어, 동영상이 작동이 안 됐네요. 이따가 좀 볼게요. 그리고 과연 탈북한 사람들,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? 북한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고, 그리고 남한에서는 무엇을 하며 얼마를 벌면서 살까요? 일단 북한에서는 무엇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일까를 좀 볼까요? 자, 세터민들이 북한에서는요, 예, 그 노동자가 약 한 39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됩니다. 그리고 뭐 무직도 한 50% 정도 되고요. 그런데 그 중에는 관리직이었던 사람, 전문직이었던 사람, 예술 혹은 체육계에 있었던 사람, 대신 봉사 분야에 있었던 사람, 그리고 군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자, 북한에 있을 때 왜 무직 내지는 부양을 받는 사람이었냐 하면은 탈북할 때의 나이가 성인이 아니었을 그 청소년기 시절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내지는 여성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예,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. 그리고 북한의 노동자가 왜 많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3차 산업으로 그리고 이 그 서비스업으로 많이 옮겨져 와 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도 1차, 2차 산업이고요. 그리고 1차, 2차 산업일 뿐만 아니라 그 뭡니까? 그 개인 사기업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고요. 이 노동자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.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? 보았을 때, 어, 그, 그러니까 전체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아니라 222명을 통계로 한 것입니다. 이거 수년 전 얘기입니다. 예, 한나라당이니까 한 4, 5년 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. 자, 월 소득을 보았을 때 100만 원에서 그 전에요. 100만 원 미만이 21%나 됩니다. 예, 100만 원 미만이 21%나 되고요. 그리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버는 사람이 16%가 됩니다. 그러니까 최저임금 아래에 돈을 버는 사람이 37%나 되는 겁니다.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저 이하의 수입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은 150에서 한 250만 원까지는 한 6% 되고요. 예. 그리고 250에서 300만 원 이하는 1%입니다. 자, 그런데 50만 원 미만이 몇 명이니까 56명이나 됩니다. 예, 56%나 됩니다.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미만으로 이야기를 하면 77%가 1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거는 뭐 그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경제적으로 아주 적은 그 저소득 계층에 이 편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. 그리고 구직 당시에 차별을 받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대답을 한 사람이 예, 63%가 됩니다.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. 구직 당시에 차별 느낌을 매우 받았다. 20%, 약간 받았다. 43%. 그러니까 3분의 2. 예. 모르겠다가 21%고요. 그렇지 않다. 차별당한 적 없다가 16%밖에 안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동포라고 하는 세터민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세터민의 이 고용률을 보면 자, 2013년도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에서 태어난 우리 국민이요. 남한에서 태어난 국민들의 고용률은 60%라고 합니다. 예. 그런데 이 세터민, 탈북자 들의 이 고용률은 51.4%밖에 안 되고요. 이것도 지금 나아진 것이 그런 겁니다. 뭐 3, 4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인 그러니까 그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그 고용률이 60%면 탈북민 같은 경우는 40%도 안 됐다가 한 4년 만에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왜 그 수입이 적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자, 탈북민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심신장애가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. 왜 심신장애에 문제가 있냐 하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다음 그리고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치든 몽골을 거치든 대사관을 거치든 여기를 건너오면서 마음으로 몸으로 정말 그 질병이라고 말할 만큼의 그 장애가 엄청 많이 생겼다라고 합니다. 자, 이 문제가 직장을 그만두는 주요 원인입니다.